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점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시스템과 될 수밖에 없는 걸 심어준다면 결국 우리도 10억 자산가, 5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은퇴 크레파스, 은퇴 시점부터 연금이 개시 전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걸 말한다. 예전에 은퇴 크레파스는요 55세에서 65세를 가리켰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이 55세가 아니라 이제는 빠르면 38세, 빠르면 35세, 빠르면 42세로 됐기 때문에 이 소득의 공백인 구간인 크레파스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코로나 크레파스 때문에 이 은퇴 크레파스가 더 넓어진 거야. 전에는 한 요 정도 됐다면, 전에는 이렇게 10년이면 됐는데 이제는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이 소득이 없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크레파스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미리 이제는 20살 전후로 10대부터 아이들이 금융 지식을 넓혀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모두 파이어족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적극적인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뇌하고 나는 같은 것 같지만 우리 뇌는요, 우리 나의 속에 이 뇌가 들어있죠. 자, 우리는 이제부터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 뇌는요, 과거, 현재의 뇌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의 아웃풋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뇌를 속일 수만 있다면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점점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시스템과 될 수밖에 없는 걸 심어준다면 결국 우리도 2025년도, 2030년도에 10억 자산가, 5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나의 오늘의 나부터 오늘의 나의 나 속에 있는 뇌를 속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일을 가지고 노동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점점 어때요? 낙타가 바늘 통과할 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 뭐냐면 그 노동, 일 플러스 이제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다는 겁니다. 투자와 금융에 대해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IMF가 여성들의 취업률을 많이 올렸습니다. 왜? 그때 많은 남성분들이 실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가정경제는 진행돼야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이 원치 않지만 많이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번 코로나가 그동안에는 금융, 자산,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는 통해서 크레파스는 책이라는 지식들로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책은 뭐냐? 어떤 사람의 먼저 갔던 멘토들의 현실적 조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점에 가시더라도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이 썼던 그런 재테크 책보다는 가난했고 어려웠던 분인데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정도 난이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디테일한 현장감이 있는 책들로 읽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공통의 책들을 읽어서 그 중에서 공통 분모가인 이 부분을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이미 그들도 10년 전에 7년 전에는 가난했는데 2021년도 책을 내는 시점에는 그들도 자산가가 되어 있게 된 거죠. 맞죠? 결국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 한다면 2027년도, 2028년도 우리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거죠. 자, 뒤집기. 태도가 먼저 가니 지식이 부족하다는 발상 인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태도가 먼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반대입니다. 왜 투자에 대해서, 왜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나는 적성이 없어, 나는 이런 생각하게 될까요? 사실 적성이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몸은 성인인데 투자만큼은 초등학생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최소한의 지식들을 세팅을 하면서 공급을 받다 보면 투자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주식이란 게 주식이 위험하지 않구나. 주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하구나. 알게 되면서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발생시 첫 번째 원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내가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자체 때문에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더 다른 관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 덕분에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부부싸움,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부부싸움을 다 하여도 모든 부부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그때부터 이렇게 남편이 자꾸 당신이 막 무시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을 해봤죠.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지? 그랬더니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뭘 잘하지?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면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니까 누구 엄마는 그거 잘하잖아. 그거 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싸부작 해보면서 여기저기 올려보고 어설프게 유튜브도 찍어보고 올려다 보니까 반응이 오면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남편 월급이 게임도 안 되게 늘었던 거죠. 그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그 아내분이 오히려 이제 사장님이 돼서 이렇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때문에로 생각하시면 시야가 많이 좁아지고요. 경주마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를 좋아하면 우리는 시야가 좁은 경주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분에라는 생각을 하면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그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암 3기래. 암이 3기가 됐어. 그래서 직장에서도 더 다닐 수 없게 됐어. 그러면 회사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건강이 나빴다고 맨날 회사만 원망하고 있어요. 물론 퇴직금은 조금 1호금으로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우리 집안과 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생활, 먹고 사는 문제가 신경이 쓰이죠. 자, 그러면 우리 남편이 한 400을 벌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가면 한 현장 일을 하게 되면 150만 원 벌 것 같아. 네. 그렇지만 산임에 거무줄 실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보다 보니까 내가 우물 안에 개구렸고 집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동안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도 체험하게 됐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나씩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본인이 잘했던 평소에 잘했던 것도 잘 찾아봤더니 다른 곳에 스카우트 될 만큼 일을 잘해서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스카우트 될 수 있겠죠. 이분이 예전에는 늘 반경이 아파트 주변으로 한 10km 전후에서만 돌아다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서울 시내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면서 서울의 다양한 것도 보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디가 개발됐거나 소식도 듣고 차도 마시고 정보도 들려요. 우리 집이 지금 현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를 만나 그분이 거예요. 앞으로 집을 살 때는 당신이 사고 싶은 집을 사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나 누군가가 사고 싶은 집을 사라. 설사 평수가 5평이 줄어들더라도. 그래서 처음으로 그걸 실천을 했더니 어때요? 그 이후에 그 아파트가 좋은 자리, 좋은 목이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나서 올라게 된 거죠. 결국 이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옛날에 아무데나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을 샀겠죠. 그런데
남편 때문에 직장을 얻게 됐고, 직장 때문에 돌아다니다 영업을 하게 됐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났고, 영업을 하다 만나다 보니까 어때요? 은인 같은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났고, 그분의 이야기 잘 들어서 했더니 예전에 자기가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때문에라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슨 결정하기 쉽냐? 원망과 비난과 원망, 비난, 그리고 해피, 이쪽으로 갈 확률이 무지 높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덕분에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가시감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꼭 고맙고 감사해서가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힘, 그게 바로 가시감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2020년 경제를 읽어준 남자 김광석 실장님이 했던 그 책에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이제 점점점 은행이나 정부 기관의 재정 정책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쯤 되면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테이퍼링은 끝내고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유동성이 줄여주면서 점점 이제 옥석 가르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 주식이나 코로나 때 2020년에는 거의 조금 회사만 살짝만 괜찮고 이슈만 되면 거의 올랐다면, 모두가 수익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고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들만, 그러니까 선수들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지금 11월 달인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이제 우리도 좋은 기업을 더 잘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가올 곳에서 이런 수익성이 더 담보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정부가 더 유동성 확장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풍선이 터지듯이 엄청나게 세계 경제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2007년도,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그래도 그때 정체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착륙보다 제일 좋은 건 연착륙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은행과 기관들은 끊임없이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경기의 정상화를 유도할 겁니다. 결국 코로나 덕분에 가장 많이 매출이 올렸던 기업은 의료 정밀 이쪽입니다. 무려 다른 업종에 비해서 80%나 신장률이 높았네요. 그리고 철강, 전기, 가스 등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그동안에 섬유의복, 섬유의복은 많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유통은 여기서 유통은 좀 범위가 넓으니까 또 건설업이 많이 안 좋았었네요. 의약품도 좀 괜찮았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 출산율이 적어서 모든 아이들 관련된 산업은 안 좋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저출산의 역설. 이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어때요? 소독기, 위생, 막 이런 거 잘 돼 있는 거 어때? 이런 유모차들 어때요? 컨셉을 달려서 43%가 늘었습니다. 80만 원대, 180만 원대, 여기 30만 원대. 젖병소독기 30만 원. 즉, 저출산은 핑계만 대고 있었던 기업들, 아이가 줄어서 우리 회사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 아이가 3명일 때보다 1명일 때 1인당 쓸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적인 여력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고부가치 아이템들을 발견한 거죠. 즉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